디사 기준으로 4억 5,635만 원까지 불어난 건데 네. 그럼 이자가 3억 3천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우산의 홍짱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개인연금을 대부분 이제 최저보증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6%, 7%, 8% 연금 너무나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적금으로는 저 정도 이율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런 최저보증형 연금을 한 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8%보다 7% 연금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당연히 8% 이자가 붙는 연금이 당연히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7% 연금이 8%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각 연령대별로 어떤 연금을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까지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 꼭 알아보셔야 할 연금보험에 대해 정말 자세히 분석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험우산 바로 출발하시죠. 인생은 이 세 번의 30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받아 쓰는 30년, 벌어 쓰는 30년, 그리고 모은 돈 쓰는 30년. 받아 쓰는 30년은 이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요. 이 벌어 쓰는 30년은 열심히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은 돈 쓰는 30년은 은퇴 후에 모아둔 자산을 쓰면서 살아가는 시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 쓰는 30년이 가장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시기인데 이때 만약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는 모아 쓰는 30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노후에는 의료비 같은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부담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모은 돈 쓰는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을 고민하고 준비하시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연금은 누구나 조금 내고 많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연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더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연금은 매월 꾸준히 돈을 모아서 연금 개시일부터 평생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이 모여있는 돈을 총적립금이라고 하고요. 이는 내가 낸 원금과 그리고 이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 모여있는 적립금을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게 연금인데요. 그럼 이 받는 연금액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쌓여있는 돈이 많던가 아니면 나눠지는 이 조각이 커야겠죠. 네, 쌓여있는 돈, 즉 총 적립금을 높이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매월 납입액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붙는 돈, 이자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월 정해진 월급이나 일정한 자금 내에서 매월 납입을 해야 되는데 큰 금액을 납입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해서 길게 내는 게 조금 더 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자가 높으면 총 적립금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자를 높이고 싶어도 이자가 많이 붙는 연금보험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자가 붙는 방식, 즉 불이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액연금, 금리 연동형 연금, 그리고 확정금리연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변액연금이나 금리 연동형 연금은 투자 상황이나 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이런 불확실한 상품의 노후를 맡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변액이면서도 확정적으로 단리 5%에서 최대 8%까지 불이시켜주는 연금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이 쌓여있는 총 적립금을 나누는 조각이 크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매월 받는 연금액이 커지겠죠. 그렇죠. 정해진 기간까지만 받고 총 적립금이 사라지면 연금이 끝나는 확정형 연금도 있지만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이라면 이 한 조각을 많이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쌓여있는 이 총 적립금을 얼마만큼 나눠서 줄 건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지급률인데요. 지급률이 5%라면 쌓여있는 적립금을 5%씩 떼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20년을 지급받으면 총 적립액은 전부 다 소진이 되겠지만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전부 소진되더라도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률을 높이면 매년 매월 받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급률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경험생명표, 즉 평균 수명인데요. 연금 개시 후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더 살 건지를 계산해서 지급률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980년생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두 친구 모두 연금을 준비하고 60세부터 연금을 받길 원합니다. A라는 친구는 30세에 연금을 준비하는데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70세였다고 해볼게요. 조금씩 30년 동안 납입을 하고 이자가 붙어서 60세에 1억을 만들었습니다. B라는 친구는 50세에 연금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해볼게요. 50세부터 10년간 납입 금액을 높여서 납입을 하고 똑같이 60세에 1억을 만들었습니다. A는 연금을 준비할 때 평균 수명이 70세였기 때문에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 연금을 수령을 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총 적립금을 10조각으로 나누어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면 지급률이 10%가 되는 거죠. 1억을 1년에 10%씩, 즉 1000만원, 매월 약 83만원씩 평생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B는 연금을 준비할 때 평균 수명이 80세였기 때문에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간 연금을 수령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총 적립금을 20조각으로 나누어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률이 5%가 되는데요. 1억을 1년에 5%씩, 즉 500만원, 매월 약 42만원씩 평생 수령하게 되는 거죠. 가입을 조금 늦게 했을 뿐인데 똑같은 총 적립금이 쌓여 있더라도 지급률이 낮아지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지급률은 경험 생명표를 바탕으로 기본 지급률이 책정이 되고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서 장기유지 가산율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전부 다 다른데요. 그래서 만약 7% 연금이 8% 연금보다 지급률이 높다면 매년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7%가 더 높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입금액이나 이율을 높여서 총 적립금액을 올리면 되고요. 그 적립금액을 높은 지급률로 매년 매월 받으면 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연금이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네요. 네, 이 기본적인 연금 구조를 이해를 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회사별 단리 최저 보증형 연금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텐데요. 6개 회사의 연금 스펙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처럼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적용 금리, 기본 지급률과 장기 유지 가산율. 이 지급률이라고 하는 건 기본 지급률에 가산 지급률이 추가 반영된 지급률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봐야 합니다. 거기에 최저 사망 적립금까지 고려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사망 적립금은 연금을 받는 도중이나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요. 연금 상품이니까 당연히 사망보험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높은 게 좋겠지만 연금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연금 수령 전이나 수령 중에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남겨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연금 적용 금리를 보면 A사는 단리 5%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좀 적네요. B사, C사, E사, F사는 20년, 30년까지는 7% 혹은 8%로 불이시켜주다가 그 이후에는 6%, 5%로 줄어드는 금리를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F사가 20년까지 단리 8%로 가장 많이 불이시켜줍니다. D사는 특이하게도 가입 후 연금 개시 전까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최저보증 금리를 최대 7%까지 적용시켜 주는데요. 다른 회사처럼 20년이나 30년 이후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7%로 불이시켜주기 때문에 가입 후 연금 개시 전까지 기간을 늘리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된 금리로 연금 개시 전까지 쌓인 금액을 최저연금 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연금의 재원이 되는 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총 적립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쌓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액도 높을 확률이 높겠죠. 그쵸. 월 100만원씩 10년간 납입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 연금 개시 직전이 되었을 때 D사가 20대부터 30대까지는 가장 많은 연금 기준액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지기간이 길면 7%씩 이자를 붙여주니까 확실히 많이 불어나 있네요. 네, 그리고 40세부터는 8%씩 불이되는 F사가 연금 기준액이 가장 많네요. 매월 100만원씩 10년 내면 원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20세에 가입하면 이게 지금 D사 기준으로 4억 5,635만원까지 불어난 건데 네. 그럼 이자가 3억 3천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D사에 20세에 연금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을 하고 65세에 개시하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이자 계산기를 적금으로 놓고 납입기간 10년간 월 적립액 100만원
적금 기간 10년, 유지 기간이 20세부터 65세까지 총 45년이니까 7%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연 이자율 단리 7%로 놓고 비과세 선택 후 계산을 하면 원금 1억 2천만 원에 납입 기간 10년 동안 이자가 4,235만 원입니다. 이제 연금 개시 전까지 원금을 35년간 단리로 거치를 하면 계산기를 예금으로 놓고 예치 금액은 원금인 1억 2천만 원, 예금 기간 35년, 연 이자율 단리 7%, 비과세를 누르고 계산을 하면 이자가 2억 9,400만 원이 붙습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 납입기간 10년 동안 이자 4,235만 원, 예치기간 이자 2억 9,400만 원을 모두 더하면 총 적립액은 4억 5,63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금액이 딱 맞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이 적립액을 연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네. 기본적으로 이 상품은 변액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시에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아 연 마이너스 1%씩 손실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연금 개시 시점에 해지를 하면 최저연금 기준액으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는 계약자 적립액 기준으로 해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수익률이 좋으면 해지 시 원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으로 활용하면 4억 5천만 원을 넘게 수령할 수 있으니까 목돈 마련 목적이 아닌 노후를 위한 연금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쌓여있는 총 적립액, 즉 최저연금 기준액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주는 게 연금이고 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지급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총 적립액도 중요하지만 지급률도 연금을 계산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급률은 기본 지급률과 장기 유지 가산율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기본 지급률은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 사망 시까지 더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받아야 될 테니까 지급률이 낮고요. 연금을 늦게 개시할수록 짧은 기간 동안에 연금을 많이 수령해야 하니까 지급률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급률에 가입 후 연금 개시까지 유지 기간에 따라서 장기 유지 가산율이 반영돼서 지급률이 계산되는 거죠. 예를 들면 40세 남성분이 B사의 연금을 준비해서 65세의 연금을 개시한다면 65세 기본 지급률인 5.1%에 40세부터 65세까지 25년을 유지했으니까 장기 유지 가산율은 10%가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하면 기본 지급률 5.1%에 5.1%의 10%인 0.51%를 더해서 실제 지급률은 5.61%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 개시 전에 쌓여있는 총 적립금을 5.61%씩 나누어서 매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D사가 좀 특이하죠. 원래 보통 여성분들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지급률이 더 낮잖아요. 그런데 남녀가 동일하네요. 네. 그리고 여성분 기준으로 보면 타사들이랑 비교해도 상당히 높죠. 그런데 장기 유지 가산율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른 회사들은 가입 후 연금 개시 전까지 유지 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급률을 더 적용받는데 D사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D사가 여자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남자 기준으로는 딱히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적용 금리가 반영된 최저연금 적립액과 지급률을 가지고 연금 수령액이 나오게 되는데 연금 수령액을 회사별 연령대별로 비교를 해보면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납입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는 조건으로 보면 남자 기준으로는 20세 구간을 제외하고 연금 수령액만 봤을 때 C사가 대부분의 연령에서 가장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그렇게 큰 금액 차이는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C사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C사 기준으로 65세에 월 100만원씩 10년만 내면 매년 2,512만원, 매월 약 210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0세 기준으로도 월 100만원씩 10년만 내면 매년 1,633만원, 매월 약 136만원씩 평생 받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체로 C사에서 가장 많은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B사와 F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있네요. 네, 연금액 기준으로만 본다면 큰 차이는 없지만 대체로 C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사망 적립금을 보셔야 하는데요. 사망 시에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이거거든요. 연금액이 높은 게 중요하긴 한데 연금액이 만약 큰 차이가 없다면 사망 시에 유가족에게 더 많은 걸 남겨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교를 해보면 C사를
시사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원리금 기준으로 보상을 합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매년 5%, 6%, 7%, 8% 이렇게 이자가 붙을 텐데 연금 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 직전까지의 납입 원금과 붙은 이자까지 모두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사만 가입 후 연금 개시 전까지 유지 기간에 따라서 100%, 130%, 150%, 180% 이렇게 차등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만약 연금 개시 후에 사망했다면 시사를 제외하고 총 적립금, 즉 원리금에서 수령한 총 연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회사별로 최저 사망 적립금을 비교해보면 남녀 동일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던 연금 개시 직전에 사망을 하던 최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은 수령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D사 기준으로 20세를 보면 100만원씩 10년만 내면 원금은 1억 2천인데 65세까지만 유지가 되면 최소 4억 5,635만원은 무조건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을 하면 나머지 차액은 사망보험금으로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고요. 오래 살아서 이 금액을 전부 다 받으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 수령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사망 적립금은 40세 이전까지는 D사가 가장 높고요. 40세부터는 F사가 가장 높네요. 연금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C사가 가장 좋았는데요. 최저 사망 적립금은 C사가 가장 낮네요. 이건 일찍 사망하게 되면 C사는 다른 회사들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좀 큽니다. 20대일 때는 D사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넘게가 차이가 나고요. 40세일 때도 D사에 비해서 1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정리하면 적용 금리와 지급률로 계산된 연금액 기준으로는 연령대별, 성별로 따라 다르긴 하지만 B사와 C사, F사가 가장 좋았고요. 최저 사망 적립액 기준으로는 D사와 F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B사, C사, D사, F사 이 네 회사 기준으로 각 연령별 최저 연금액과 최저 사망 적립금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A사, E사는 딱히 장점이 없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월 100만원 10년 납 65세 연금 개시 기준으로 35세부터 50세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남성 기준으로 보면 연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C사가 가장 높았는데 반면 최저 사망 적립액 또한 C사가 가장 낮았습니다. F사랑 비교를 해보면 연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최저 사망 적립액은 차이가 큽니다. 35세 기준으로 보면 연금액이 15만원 차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약 12,500원 차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최저 사망 적립액이 1억 넘게 차이 나면 이건 C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C사를 보면 36세부터는 최저 사망 적립액이 더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연금액은 C사가 가장 높지만 그 연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최저 사망 적립액이 C사가 타사 대비해서 너무 좋지 않으니까 36세부터 37세까지는 D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는 F사와 B사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40대 후반에서는 B사가 F사보다 연금액이 좀 더 높네요. 네, 여성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D사가 여성의 지급률이 높다 보니까 40세 전까지는 연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C사는 전체적으로 최저 사망 적립액이 너무 적으니까 제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자와 마찬가지로 40세까지는 D사를, 그 이후부터는 B사와 F사를 비교해서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연금을 일단 일찍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립액을 많이 쌓을 수 있고요. 지급률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목돈 마련 목적이 아닌 꼭 연금 목적으로만 활용하셔야 하고요. 중도 해지 시에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현재 판매되고 있는 5%에서 8% 연금 중에서 각 연령대별로 연금액과 최저 사망 적립액이 다르니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금들은 세법상 비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비과세 조건에 맞게 준비하신다면 노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30개 이상의 여러 보험사를 취급, 관리하고 모든 보험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계해드린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약관을 근거로 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새로운 보험을 정확한 비교를 통해 잘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표시되고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 보험우산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